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 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우리 측은 첫 통화에서 오전 9시와 오후 5시 정기 통화를 가질 것을 제안했고 북한이 호응하면서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대화를 재개해 여러 현안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통일 31주년을 맞아 독일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독일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독일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늘 지지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밝히며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에 반갑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통일와수다에서는 14기 대학생 기자단을 대표하는 3명의 청춘들과 함께합니다. 20대 친구들의 통통 튀는 매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더 넓고 더 알찬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본격 통일 부스러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으다. 야, 상큼하다 상큼해. 네, 아주 오늘 그냥 무슨 지겨워. 일이에요? 화납니다. 얼른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이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우리 이재준 친구. 네. 그 중국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와서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사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그때 제가 관심을 갖게 돼서 공부를 혼자 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네이티브로 우리 통일와수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멋있게 한 말씀. 大家好，欢迎大家收看统一脱口秀，谢谢。 통일 토크쇼? 통일 토크쇼인가? 네 맞아요.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방식대로 통일 토크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있어 제가. 보인다. 네, 그래서 통일 토크쇼 이렇게 제가 토크쇼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영 기자는 대학생 기자단 대표로 발대식에도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대표로 뽑힌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 이름이 아마 길소연이다 보니 대학생 기자단 이름을 이제 가나다 순으로 나열을 하면 이제 1순위로 정렬이 되니까 대표로 부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제일 나이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이랑 이름으로 대학생 기자단이 이번에는 총 몇 명이 뽑힌 거죠? 저희 50명입니다. 50명. 오.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누고 뭐 꿀팁을 공유하고 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 50명의 친구들이 만날 수 있는 못 기회가 만나겠네. 있나요, 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못다한 한을 다 풉시다. 오늘 여기서 다 우리 공유하고 네. 여기서 뭐 마음껏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본인들이 처음에 지원했었던 그 동기들은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고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각광받는 법의 분야가 무엇인지 뉴스로 그 흐름을 체크하는 편인데 몇 년 전부터 북한과 통일 관련 이슈가 많아지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변호사들을 많이 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북한하고 통일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 지식을 쌓고 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취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든든하다, 든든해. 진짜 저는 요 나이 때, 야, 저 PC방 있어. 요 PC방, 이거 했는데 너무 멋있네요. 우리 유빈 친구가 해안을 가졌어요. 근데 언뜻 들어서는 남북한 전문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해 줄 만한 사건이 있을까요? 네, 몇 년 전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을 당시에 입주기업들의 자재들이나 차량들이 그 공단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문을 닫게 되어서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보상 방안을 확정하는 특별법 준비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지켰는지 여부 판단과 자문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박수.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소연 씨는 어때요? 이제 저는 기자와 전혀 관련 없는 과를 나왔고 취업까지 해서 이제 직장 생활까지 하다가 이제 기자와 같은 언론 분야의 직업에 좀 도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재수생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기자단 모집을 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얘도 용감하다. 아니 어떤 길을 가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다시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정신 차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제주님은 이 통일 기자단을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가장 얻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오래 살지 못해서 이런 한국에서 있던 생활이랑 한국에 있는 대외 활동의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던 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13기에도 저희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활동하면서 정말 재밌고 정말 유익했다. 너한테 좋은 기회일 것 같다라고 추천해 해줘서 이렇게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분기에 3가지 기사를 써야 된대요. 한 분기마다 기사 3개씩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녹록치 않구나.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도 대학생 기자단이지만 그 주제를 정할 거 아니에요. 주제는 본인이 다 정해서 하나요? 야, 아이템을 결정할 때 접근 방법이라든지 골프랑 북한이랑 또 이런 연관성을 찾아서 코로나19가 사람 대 사람의 대화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물자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말의 70% 이상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통일한 다음에 한잔하자. 이야, 영화 같다. 장관님 보고 계시죠? 이런 친구를 영입해야 합니다. 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약 2달간 DMZ 평화통일 문화공간을 개관합니다. 유니마루, 도라산역, 제진역 등에서 펼쳐지는 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5년째 방치 상태였던 임시 출경사무소. 그 삭막했던 공간이 유니마루라는 이름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유니마루를 비롯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파주 도라산역, GP, 그리고 고성 제진역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예술 전시가 진행됩니다. DMZ를 주제로 한 국내외 미술작가 32인의 예술 전시를 지금 감상해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가을이 왔나 봅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죠. 지난 9월 15일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개관 전시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념 행사가 열린 곳은 DMZ 내 최초로 만들어진 복합예술문화공간 유니마루인데요. DMZ 금단의 공간을 드디어 아름다운 공간으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게 된 첫째 날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하고요. 오는 11월 15일까지 약 2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유니마루, 제진역, 도라산역, 파주철거 GP, 국립통일교육원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DMZ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이 소개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개관 행사로 정현심 예술감독과 함께 참여 작가들의 아티스트 토크가 있었습니다. 임응순 작가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미술가이자 베니스 비엔날레,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등에서 수상한 영화 감독으로도 유명하죠. 이번에 참여한 작품으로는 접경 지역 마을인 통일촌, 해마루촌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구술을 토대로 분단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작품을 내놓았는데요. 제가 제안드렸던 건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그 본인 어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장면이라든가 갈 수 없는 곳들에 대한 건데 그림을 보면서 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회화를 좀 오래 했지만은 제가 아마 손을 풀어서 한다고 해도 저 정도 못 그릴 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 역사에서 오랜 경험들을 살아오시고 그림으로 하시고 제가 이렇게 뭔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행복하다는 생각들이 좀 다시 이렇게 좀 밀려왔던 경험들이었습니다.
최재은 작가는 일본과 독일에서 주로 활동하며 사진, 입체, 영상 등 폭넓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소개한 작품들은 수많은 생명체들의 삶이 묻어있는 대자연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름 부르기 작품은 DMZ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식물 106종의 이름을 세라믹 조각에 새겨 우주를 상징하는 거울 위에 설치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 작가 32명이 참여해서 예술 표현에 제한 없이 DMZ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작가들은 작품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굉장히 특이한 장소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어떤 장소성이 가져다주는 의미랄까 그런 게 굉장히 특별하게 받아집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전시는 이제 통일부 기획 아니면은 사실 들어오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분단 경계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을 좀 새롭게 만날 수 있었고, 또 이 안에 있는 동물, 식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작업해왔던 것과 다른 세계로 이렇게 좀 확장되는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DMZ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예술 작품을 통해 가슴속에 큰 울림으로 남는 전시. 혹시나 방문하지 못해 아쉬우시다면 홈페이지 온라인 미술관을 통해 작품 전체를 VR과 사진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말없이도 많은 것을 전달해줍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DMZ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누구나 경험하는 음식 주문에서 찾아낸 통일의 의미. 통일부 29초 영화제 수상자. 하나가 된다는 것, 배려한다는 것 보시며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친구는 항상 통일을 원합니다. 아줌마 이 돈가스 3개 통일이요. 아줌마 여기 짜장면 3개 통일이요. 하지만 저는 통일을 하기 싫습니다. 뭐 먹게? 순두부찌개? 아줌마 여기 제육덮밥 3개 통일이요. 왜또 통일이야? 통일시키는 게 음식도 빨리 나오고 아줌마도 편하고 서로 일석이조지 뭐.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배려한다는 것. 통일은 배려야.